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할아버지 브라운.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기로 유명했어요.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할아버지 브라운을 찾아와 인과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A가 일어난 후에 B가 일어난다고 해서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건가요? 휴미라는 철학자가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브라운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늘진 나무 아래에 앉아 젊은이들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오, 인과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는구나?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할아버지는 지그시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먼 동네에 루크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단다. 루크는 호기심과 상상력이 아주 다분한 아이였지.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신비로운 돌덩이를 찾았어. 그 돌덩이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가 돌을 만질 때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렸단다. 젊은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 할아버지 브라운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루크는 그 돌을 비석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비를 내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되었단다. 루크는 그 비석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 돌을 만지면 비가 와요 라고 외쳤지.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정말 돌을 만지는 순간마다 비가 내렸어.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 역시 돌이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기 시작했단다. 하지만 근처 마을에서 온 한 현명한 노인이 다른 생각을 했지. 이건 우리를 속이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노인은 돌을 가져와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돌을 다른 날, 다른 시간대 그리고 다른 기후 조건에서 여러 번 만졌지만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어. 그는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렸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고. 할아버지 브라운은 잠시 멈추며 젊은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바로 데이비드 휴미 말한 것이란다. 우리가 A가 발생한 후 B가 발생했다고 해서 A가 B의 원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히 사건들의 연속일 뿐이고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과관계라 할 수 없는 거란다. 한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보고 느끼는 인과관계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인간은 경향적으로 습관과 경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필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패턴인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는 거란다.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브라운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인과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에서 계속 전해졌으며 휴미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단다. 그 두 번째 이야기한 아주 특별한 날,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 신비로운 카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카페는 모든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곳으로 아주 다양한 시간대와 차원에서 온 존재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특별한 우주적 에스프레소. 이 에스프레소를 한 번 마시면 몇 순간 동안 세상의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철학자라는 인간이 이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이 철학자는 과거 많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의 바리스타인 미스터 M에게 다가가 특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철학자가 에스프레소 한 모금을 마신 순간 그의 눈앞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우주의 기점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수한 별들과 행성들이 탄생하는 순간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텅 빈 공간에서 철학자는 우주가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졌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스터 M이 나타나 철학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은 신비로운 공간이죠. 하지만 당신이 찾고 있는 대답이 여기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스터 M은 손짓으로 철학자를 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기계가 있었는데 끝없이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학자는 그 기계에 가까이 다가가 여러 층의 톱니바퀴와 레버들을 구경하던 중 기계의 중심에서 가장 큰 톱니바퀴를 발견했습니다. 그 톱니바퀴는 다른 모든 톱니바퀴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철학자는 이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 바로 이 톱니바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원인은 이 톱니바퀴군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미스터 M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톱니바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마치 첫 번째 원인처럼요. 무언가가 이 톱니바퀴를 처음 돌리기 시작했겠지요. 이곳이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철학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기계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처음 그것을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논증과 미스터 M의 설명이 모두 일치함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에서 첫 번째로 움직임을 만들어낸 존재는 결국 신이겠군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미스터 M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카페의 에스프레소처럼 우주의 시작도 그렇게 한 잔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첫 잔을 내릴 바리스타가 바로 신인샘입니다. 철학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정말로 답을 찾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M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항상 여기 있으니 언제든지 더 알고 싶을 때 찾아오세요. 이후로도 철학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경험과 깨달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미스터 M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우주적 에스프레소를 마셨던 경험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하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이론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는 과학자들, 철학자들, 심지어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이 원천으로서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길을 가다가 문득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대해 생각하며 멍하니 걷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타임머신이 나타나더니 나를 삼켜버렸어. 눈을 떠보니 나는 24세기 미래 도시에 도착해 있었어. 도시 이름은 리바 칼리프였고 그곳은 토마스 홉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 이 미래 도시는 순전히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사회였어.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질서적이고 조화롭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운 시스템이었지. 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은 모두 사회계약 체결식이라는 걸 통해 입주 자격을 얻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자유의 상당한 부분을 도시 주권자에게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어. 주권자는 리바이어던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었지. 리바이어던 AI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했어. 예를 들어 사람들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 전 일종의 대화 승인 버튼을 눌러야 했어. 이 시스템은 어떤 대화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주지. 되게 놀랍지? 하지만 실시간 감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내가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조그맣게 감정 체크포인트를 지나가는 걸 봤어. 이 체크포인트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감정을 자세히 입력해야 했지. 만약 누군가가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현하면 도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AI 시스템이 그 사람에게 심리 상담을 권장하거나 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도시 외곽의 명상 구역으로 보내버려. 놀라운 것은 그들 대부분이 이 시스템을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였어.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과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유 제한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예를 들면 이 도시는 범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거든. 만약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AI는 즉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사람을 제재해.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도시에는 임해 협력 일요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있었어. 이 날은 모든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서로 돕는 날이야. 도로 청소, 공원 가꾸기, 재능, 기부 등 여러 활동을 함께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거지. 홉스의 이론대로라면 만인에 대한 투쟁 대신 사회계약을 통해 얻어진 평화와 협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 과연 이런 식으로 통제되고 제한된 자유 속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홉스는 무질서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중앙 집권적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가로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행복을 포기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어. 결국 커다란 질문을 안고 타임머신으로 다시 돌아와 현재로 돌아왔어. 홉스의 이론이 이렇게 엄청난 미래 도시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지만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주장이 현대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 24세기의 리바 칼리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자,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할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비지를 통한 공동체의 동화 같은 이론을 요리하면서도 희극적인 사건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아름다운 마을에서는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이 마을은 평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 충실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보통의 일상을 보냈죠. 마을 이름은 루소 빌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루소 빌리지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일반이지 축제를 열어 모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일반이지를 형성하는 것이었죠. 올해의 일반이지 축제는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오며 더욱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축제준비위원회는 모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각각의 사적인 이익을 초월한 공동체의 선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거대한 원탁이 마련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림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축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장작 아저씨였습니다. 장작 아저씨는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를 베어 나무 껍질에 아름다운 문양을 새기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특수한 나무 그릇을 만들어 팔거나 나무 조각상 등을 제작하는 일을 했죠.
이번 축제에서도 그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독특한 작품을 준비해 오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포인트는 아저씨의 나무 작품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각자의 특수한 욕구를 포기하고 공동체의 일반 의지를 찾아가느냐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각자 다양한 제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빵집 사장님은 우리 모두 빵을 공짜로 나눠주자고 했고, 농부는 모든 작물을 무료로 나누자고 했죠.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강조하다 보니 모두가 사적인 이익을 좇는 이야기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장작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그는 거대하고 화려한 나무 조각상을 꺼내면서 말했다. 이 나무 조각상을 축제의 상징으로 삼고 모두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각자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순간 주민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각자의 사적인 욕구를 떠나 진정한 공동체의 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원탁에 모여 식사를 나누며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맥주집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 외쳤습니다. 저는 평소 주말에도 가게를 여는데 이제부터는 매주 일요일에는 모두가 쉴 수 있도록 가게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마을 회관에서 나무 조각상 앞에 모여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쌓인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은 주민들에게 완벽하게 받아들여졌고 루소 빌리지는 더욱 강력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넘어 정말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죠. 이처럼 루소 빌리지의 이야기는 일회성 축제가 아닌 다 함께 일반 의지를 찾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공동체의 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루소 빌리지는 평화롭고 화목한 공동체로 번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때때로 자신의 특수의지를 넘어서 진정한 공동체의 일반 의지를 찾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